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국 민정수석이 청와대를 떠납니다. 죽창을 들고 떠납니다. 청와대 민정수석 한 사람만 제대로 뽑으면 국가가 편안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청와대 참모들 중에서 민정수석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자리입니다. 이 민정수석 자리에 관해서 문재인 정권에게 가장 많은 고언을 한 사람이 김대중 정권의 민정수석을 했던 김성재 전 한신대학교 교수입니다. 그는 민정수석이라는 자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민심을 수렴하는 것이다. 진정한 민심을 모아서 대통령에게 고언을 하는 자리다. 대통령한테 수시로 아니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이 조국이라고 하는 이런 민정수석이 나대면서 설치면서, 물론 표현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막 전면에 나서서 대통령의 비서가 국정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을 조국이 운동권 동지 출신이라는 이유로 감싸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책임이 크다라고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제가 조국은 여러 가지 죄과와 의혹을 남기면서 떠납니다. 제가 오늘 7가지로 정리를 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정수석의 품격을 추락시켰다라는 것. 조금 전에 김성재 전 민정수석이 얘기한 대로 민정수석은 음지에서, 국민이 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진정으로 민심을 살펴서 대통령에게 청와대 내에 야당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됩니다. 만약에 조국이 소주성이라든가 최저임금 또는 민노총의 폭력, 이런 것에 관한 정확한 민심을 모아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를 했다면 탈원전 정책의 폐해도 말할 것이 없죠. 그런 것을 건의했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정책을 바꾸는 데 하나의 기회가 됐을지 모르며 국가는 훨씬 더 편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민정수석이, 비서가 마치 전방 사단장이나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합참의 일종의 본부장이나 또는 기획관이나 이런 참모가 전방의 군단장이나 사단장이 되는 것처럼 나서서 마치 병사들을 호령하면서 전투를 진두지휘하는 것처럼 이런 식의 과대망상 호들갑 비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때문에 많은 혼선이 빌어졌습니다. 민정수석의 품격이 추락을 했습니다. 일종의 정권의 나팔수로 대통령에 대해서 고언을 해야 되는, 청와대 정권 내부의 야당 역할을 해야 되는 민정수석이 정권의 요란한 나팔수, 나경원 원내대표가 표현을 했던 것처럼 서울대 법대 동기 입 큰 개구리 조국, 이 입 큰 개구리의 요란한 나팔 소리에 정권이 많이 흔들리고 불안해져 있습니다. 민정수석이라는 것의 품격을 추락시켰다는 점, 이것이 첫 번째 죄과입니다. 두 번째는 선동과 과장. 대통령의 수석비서관이 국민 앞에 나서서 마구 무슨 이런 걸 얘기하고 홍보하고 마치 강연하듯이 이런 SNS 전투를 벌이는 것도 문제지만 그 내용이 상당 부분 선동과 과장이라는 데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국사편찬위원회, 이 나라의 정부기관이 3.1운동 사망자가 최대 934명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국이 지난 3.1절에 즈음해서 SNS에 2만 명이 사망했다고 이런 식으로 선동 발언을 해댔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문재인, 이 무지한 문재인이 7,500명이라고 3.1절 기념사에서 얘기하고 이런 보복사태에 즈음해서 반일 선동의 이런 요란한 난장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선동과 과장, 이번에 보복사태에 관한 움직임을 예를 들어서 애국이냐 이적이냐 이런 식의 선동 프레임으로 몰고 가고, 대통령의 오른발 참모라는 사람이 느닷없이 죽창가를 들고 나와서 국민들을 선동을 해댑니다. 두뇌는 녹두꽃이 되고
산골은 파랑새가 되고 들판은 들불이 되고 마지막으로 고을은 반란이요 죽창이 되는 이런 죽창가를 SNS에 거론을 하면서 어줍지도 않게 가당치도 않게 동학 농민군과 일본의 싸움에 빗대서 이런 선동질을 해댔습니다. 세 번째, 인사참사. 많은 비리나 하자가 드러나서 스스로 낙마한 사람, 그리고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고 야당이 거세게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케이스 합쳐서 약 20건 정도가 됩니다. 최악의 인사참사입니다. 몇 개는 질이 아주 안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한 사람, 이 사람은 조국의 논문 지도 교수였습니다. 조국은 제가 봤을 때는 검증 작업을 일부러 허술하게 했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덮거나 이랬을 겁니다. 또 하나의 아주 질 나쁜 케이스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이 사람도 조국이 참여연대에서 같이 시민사회 활동을 했던 그런 오랜 이런 유착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김기식의 그런 논란에 관해서도 청와대 민정수석이 제대로 검증하고 민심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얘기하지 않아서 이런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게 열흘 동안이나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네 번째는 문재인의 뇌 속에 있는 공산주의 파일에 조국도 깊이 연관이 되어 있을 거라는 의혹입니다. 문재인은 성탄절 메시지에 박노해, 사회주의 혁명가 박노해의 시를 인용을 해서 국민에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박노해는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이라고 하는 한국전쟁 이래 가장 규모가 큰 자생적 공산주의 혁명단체 산호맹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박노해, 노동자 시인으로 알려진 박노해. 그 산호맹에 연루돼서 산호맹의 일종의 연구 관련 분야에 종사를 했던 당시 울산대 교수 조국은 산호맹 관련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이 됐었습니다. 저는 문재인의 머릿속에서 튀어나온 공산주의자들, 신영복, 호찌민, 윤희상, 박노해, 손영우, 그리고 김원봉, 이런 사람들 중에서 일부는 조국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노해 같은 경우, 같은 산호맹. 왜냐? 문재인은 조국의 책을 읽고 편지를 보내서 처음에 인연이 맺어진 것처럼 그만큼 조국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언젠가 북 콘서트에서 차기 집권하게 되면 법무장관 후보로 조국을 언급한 적이 있을 정도로 둘 사이는 찰떡 동맹이기 때문에 문재인의 공산주의자 뇌 파일에도 조국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다섯 번째, 사회주의 정신이 깃든 개헌이라든가 또는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없애는 권력기관 개편 작업, 둘 다 성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데에 청와대의 민정수석이 깊숙이 개입을 했다라는 점. 사실 개헌안 같은 것은 대통령이 발의를 하지만 그것은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발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대놓고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는 그런 일은 법무부 장관이 맡는 것이 맞습니다. 설사 개헌안의 성안 작업에 대통령의 민정수석이 개입하더라도 그것을 국민에게 설명을 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이 해야 됩니다. 국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개편 방안이지만 이런 부분에 관한 어떤 대국민 설명도 관련 부처의 장관이 해야지, 대통령의 비서가 나서서 마치 청와대가 무슨 통치기구인 것처럼, 국정 수행의 전방기구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행동한 것이 하나의 죄과로 남습니다. 여섯 번째,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한국당의 공천을 받은 날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울산지방경찰의 무리한 수사,
그 뒤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형이라고 부르는 송철호 변호사, 과거의 노동관계 변호사, 이 사람을 울산시장으로 당선시키려고 하는 모종의 음모가 있는 것 아니냐. 조국은 이 송철호의 과거 국회의원 출마 시절의 후원 회장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유착관계가 과연 이런 수사와 관련이 없었겠는가? 언젠가 철저하게 파헤쳐져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하자투성이의 조국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당원들은 청문회에서 각별한 각오로 조국이 얼마나 이 나라, 이 사회에 해를 끼치는 존재인가, 얼마나 해악적인 존재인가를 국민들 앞에 고발을 해야 됩니다. 문재인은 조국이 만약에 청문보고서를 채택이 안 되더라도 또 이제 임명을 강행하겠죠. 자, 그런 경우에 조국을 만약에 내년 4월 총선에 부산에 출마를 시킨다면 조국 법무부 장관은 6개월짜리, 반년짜리 감투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재인이 조국을 대권주자, 경상도 출신의 대권주자의 한 사람으로 키우려고 하는 음모가 작동을 한다면 그가 부산에 출마를 할 것입니다. 이런 것이 문재인과 조국이 벌이는 권력놀이입니다. 감사합니다.